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바로 앞에 세워뒀는데요. 이 자전거를 타고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동쪽 방향, 풍납토성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구름 낀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25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52년 2월 6일에 여왕의 즉위를 해서 현재 70년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여왕의 자리에 70년 6개월 정도 계신 상황인데요. 인류 출현 이후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분이 누구일까요? 프랑스의 루이 14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태양왕 루이 14세. 그분은 5살 때 즉위를 해서 무려 72년 3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72년 3개월. 인류를 통틀어 그분이 가장 재위 기간이 길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구려 장수왕께서,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께서 97세까지 사셔서 장수왕이라는 명칭까지 갖고 계신 분인데요. 장수왕께서 97년 동안 생존하시면서 통치했던 기간은 79년 2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치 기간, 즉 즉위 기간이, 재위 기간이죠. 재위 기간이 79년 2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루이 14세의 재위 기간 72년 3개월보다 긴데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거기에 포함시켜주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정설은 모든 후진국 다, 중진국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지금 정설은 인류 역사 이래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분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가 72년 3개월 가장 길고, 현존하는 국왕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긴 분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 현재 70년 6개월 정도 영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입헌 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국왕은 군주로서 군림은 하나 통치하진 않는다. 통치는 실질적으로 영국의 총리가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의 국왕은 현재 영연방국가 56개국이라고 하는데요. 56개의 영연방국가의 수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영연방국가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다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독립국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국가들이 영연방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과 대등한 독립국가이지 영국의 속국, 피지배 국가는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영연방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림픽 대회처럼
4년에 한 번씩 영연방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그러는데요. 올해도 영연방 체육대회가 영국의 어느 도시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연방 국가가 56개국인데 영국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대표적인 영연방 국가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인데요. 이런 데는 다 입헌 군주제다 보니까 형식상 국왕은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각 국가의 총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원칙은 영국과 대등한 주권 국가이지 속국, 영국의 종속된 국가는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올해 2월 6일에 즉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1926년 4월 21일 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로는 만 96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필립 공은 작년 4월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필립 공은 만 100세를 2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작년 4월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5살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과거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의 필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켜서 영국을 해상국가로 도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데요. 그분은 1500년대 후반부터 1603년까지 영국을 45년 동안 통치했던 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고, 지금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남짓 영국을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999년에 방한을 하셨죠. 그래서 안동의 하회마을도 가셨고, 그런데요. 그 안동 하회마을 가셨을 때 안동의 이제 전통 그 마을이죠.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동의 하회마을을 가셨을 때 그 우리 민속마을 가옥에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마루를 올라가시는데 구두를 벗고 올라가시는 그 정도의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족이시고 왕이시죠. 왕족 중에서도 최고인 왕이신데 왕실의 예법에 의하면 구두를 벗어서 발을 보여주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9년에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전통 가옥에 집에 들어가실 때 방안을 한번 구경하시기에 들어가실 때 우리 한국의 예법에 따라서 마루 밑에 신발 놓는 곳에 구두를 벗으시고 마루 위에 올라서셔서 방안을 둘러보셨다 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그 구두를 벗고 마루 위를 올라가신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우리하고 가옥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구두를 벗지 않는 게 예법이고, 왕실에서는 또 여성이 발을 보여주진 않는 게 예법인데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 마루 위에 올라서실 때 구두를 벗으셔서 스타킹 신는 발을 이제 보이시는 그러한 그 문화 존중 사상을 갖고 계신 상대 국가에 대한 그 존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 기자들이 프레시를 터뜨려서 전 세계에 대해서 특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1999년도 지금부터 23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남편이었던
5살 연상의 필립공도 같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3년 앞둔 시점이어서 월드컵 경기장 공사 현장 또 판문점 BMZ인가 거기도 남편 필립공이 방문을 하셨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버지가 조지 6세입니다. 원래 할아버지가 조지 5세인데요. 할아버지 조지 5세는 차기 왕권 승계자로 그 큰아들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왕위 승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2세의 할아버지는 조지 6세, 그 다음에 큰아버지는 에드워드 8세로 큰아버지인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승계했는데 그 에드워드 8세가 심슨 부인하고 세기의 사랑, 정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세기의 사랑이죠. 센츄리. 세기의 사랑에 빠져서 에드워드 8세는 국왕이 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 왕권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왕권보다 사랑을 추구하겠다라고 해서 에드워드 8세가 왕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차남이었던 조지 6세가 왕위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차남이었던 조지 6세는 뭐 왕이 될 서열도 아니었다 보니까 제왕 교육도 받지 않고 얼떨결에 왕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얼떨결에 왕이 된 차남 조지 6세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남동생이 태어났다면 남자가 왕위를 우선 승계한다는 원칙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도 남동생이 있었다면 여왕이 될 수 없었을 텐데 남동생이 없고 여동생 마가렛 공주만 있었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가 아버지 조지 6세가 별세함에 따라 여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조지 6세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제 1926년에 태어나다 보니까 자, 여기 풍납토성 나들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앞에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서 바닥을 촬영하겠습니다. 한성 백제 시대의 500년의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풍납토성 쪽으로 연결되는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경사라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조지 6세의 아들이 없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여왕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제 어떻게 만났냐? 필립공 작년 4월에 만 100세를 2개월 앞두고 별세하신 남편 필립공과의 사랑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필립공은 그리스 왕족 출신입니다. 왕위 승계 서열. 원래 필립공의 큰아버지가 왕위를 승계를 했는데 그리스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이 돼가지고 왕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때 필립공의 가족들도 영국 해군의 도움으로 영국 등으로 망명을 했었었는데요. 그 필립공은 영국의 다트머스 왕립 해군학교가 있습니다. 다트머스 왕립 해군학교. 미국의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가 다트머스 대학교도 있긴 합니다만은 동일한 명칭이죠. 영국에는 다트머스 왕립 해군학교가 있는데 그 필립공이 다트머스 왕립 해군학교의 사관 후보생이던 시절에 필립공 나이 18살 때입니다. 사관 후보생 시절에
엘리자베스 2세 공주죠. 공주가 국왕인 아버지 조지 6세와 함께 그 다트머스 왕립 해군학교를 시찰을 갔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나이가 공주 시절이죠. 나이가 1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1939년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26년생이다 보니까 1939년도면 13살 때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개월 전입니다. 1939년 7월 달에 그 해군학교에 아버지 조지 6세 국왕과 함께 시찰을 갔는데 그때 수행했던 사관 후보생이 바로 필립공입니다. 필립공이 그 당시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공주는 13살이었는데 필립공은 5살 연상인 18살이었습니다. 그때 조지 국왕과 엘리자베스 2세 공주를 수행했던 필립공의 그 늠름한 모습,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늠름한 모습에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흠뻑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이어가고, 그래서 첫 만남 이후 8년 만이니까 1947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절이죠. 1947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나이는 21살 때, 남편 필립공은 26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만남은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13살 때였는데 결혼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47년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21살 때, 남편은 26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결혼할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답니다. 왜냐하면 필립공의 누나들이 독일 남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독일 남자들이 히틀러의 나치 추종 내지는 지지자였다라는 말들이 무성해서 영국에서는 독일의 그러한 나치 지지자들의 집안과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결혼을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필립공은 아예 국적을 이제 영국 국적으로 바꾼 겁니다. 영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1947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952년 2월 6일 날 조지 6세가 서거함에 따라서 첫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1952년 2월 6일인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애도 기간이죠.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애도 기간과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바로 여왕 즉위식을 갖진 않습니다. 바로 갖진 않고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1953년 6월 2일 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드디어 여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국왕이 된 지 딱 70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천호역이 저기 동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한 300m 더 가면 천호역인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일화를 갖고 있냐면 영국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가지고 상류층 귀족들 있는 자들의 그 봉사와 희생정신, 나눔정신,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한 6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2개월 정도 앞둔
원래는 1년 한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죠. 1944년에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여왕이 되기 전에 공주 시절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이면 그분의 나이 18살밖에 안 된 상황에서 참전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고, 또 왕이 승계자, 왕이 조지 6세가 별세하면 왕이 승계자이기도 한데 어떻게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참전할 수 있냐라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을 시키질 않았는데요. 계속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참전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서 다음 해인 1945년 3월 4일에 1945년 3월 4일이면 독일이 영국, 프랑스, 미국을 상대로 항복하기 2달 전입니다. 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영국, 프랑스, 미국을 상대로 항복했기 때문에 그보다 2달 앞선 1945년 3월 4일에 엘리자베스 2세 공주가 드디어 19살의 나이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는데, 전투부대에 들어간 건 아니고 후방 지원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점 관리를 하고 취사, 음식 관리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이런 관리 업무를 하는 부대, 후방 지원 부대에 갔는데, 나중에는 업무가 또 확장이 돼가지고 탄약을 관리하고 운전을 하고 이런 업무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공주는 운전까지 했었습니다. 운전, 주특기가 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로 입대를 한 겁니다. 장교로 소위로 입대해가지고 운전을 주로 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여군들이 많이 배치된 그 병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같은 세대 젊은이들과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즐겁게 군 생활을 하다가 2달 정도 후에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이제 군 복무를 마치게 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계자다 보니까 가정교사를 통해서 교육만 받았지 이런 공적 교육기관에 학교에 가질 않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동료들과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피와 땀과 열정을 같이 하는 그러한 생활을 처음 해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자신의 아들 3남 1녀를 뒀는데요. 첫째 아들 찰스 황태자죠. 찰스 황태자가 지금 왕이 승계자지 않습니까? 찰스 황태자 포함해서 3명의 왕자와 1명의 공주를 두고 있는데요. 그 3남 1녀의 자녀들은 가정교사 교육보다는 학교를 보내가지고 같은 또래 동년배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줬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학교를 안 다니고 가정교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동년배들하고 어울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종전을 2개월 앞두고 참전해가지고 같은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 3남 1녀는 그렇게 학교를 보내는 교육을 시켰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발휘한 여왕이다 보니까 지금 올해 여왕 즉위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입헌 군주제 국가지 않습니까? 여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즉 여왕은 군림하고 통치는 총리가 하지 않습니까? 총리. 그래서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입헌 군주제 국가인데요. 즉위 70주년을 맞이해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국인들의 60%가 아직까지는 입헌 군주제를 찬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국인의 80%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 우호적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왕이 승계 1위인 찰스 왕세자, 찰스 황태자죠. 찰스 황태자가 국왕이 될 경우에 입헌 군주제에 대한 찬성률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또 영연방국가 56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연방국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캐나다에서는
찰스 황태자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 후에 왕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올해 70주년, 즉위 7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분이 즉위할 때 총리가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했던 1952년도에 영국의 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잘 아시죠? 1940년 5월 10일부터 1945년 7월 26일까지 5년 3개월 동안 영국의 제61대 총리를 했었고, 또 그 후임이 이제 상대당 노동당의 애틀리 총리였는데요. 그로부터 또 한 6년 정도, 61대 총리에서 물러난 지 한 6년 정도 지난 1951년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1951년 10월에 다시 제63대 영국 총리로 취임해가지고 1955년 4월까지 또 한 3년 반 정도 영국의 총리를 했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61대 총리는 한 5년 3개월 하고 63대 총리는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두 번째 총리를 하던, 즉 63대 총리를 하던 그 시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를 했는데요. 그 즉위했던 1952년 2월 6일 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6세였고 윈스턴 처칠은 78세였답니다. 윈스턴 처칠은 1953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의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륜이 탁월하시고 대단한 정치가이자 작가이기도 한 분인데요. 그분이 78세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6세의 나이로 즉위를 해서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영국의 여왕에 즉위하지만 통치는 총리가 하기 때문에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을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고 존중을 하고 존경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1980년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등장하는데요. 마가렛 영국 대처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6개월이 출생이 빠릅니다. 마가렛 대처는 1925년 10월생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26년 4월생이다 보니까 대처 전 수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6개월 출생이 빠른데요. 매주 화요일에 티타임 시간이 있었답니다. 티타임 시간 때 항상 둘 다 국왕도 여성이고 총리도 여성이던 그런 시절인데요. 1980년대죠. 그때도 관계를 잘 유지를 했었답니다. 여하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의 국왕으로 재위 기간이 지금 70년 6개월인데요. 영국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국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하여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찬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천호역 방향입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천호역까지 300m 가면 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